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 분위기 정말로 공포 분위기 그 자체였죠. 어제 이제 반등은 좀 보였는데 정말로 HLB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 그리고 바닥권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외부 환경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죠. 이런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아주 실망감, 패배감에 쌓여 있을 상황인데, HLB는 급등은 적어도 한 번은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을 딱 갖추고 있죠. 자, 리보세라닙은 장난이 아닙니다. 항암제죠. 무려 항암제고 중국에서 7년 이상 판매가 되고 있다. 이게 지금 식상해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만들어져 있는 약물이죠. 지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중에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항암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서 HLB의 항암 신약보다 더 성공 가능성이 큰 그런 이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가? 단언컨대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죠. 새로 물질을 발굴해서 이제 이거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항암제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 만드는데, 탄생하는데 보통 10년에서 15년 걸리죠. 정말로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이 항암제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까지 화학 항암제가 현재까지도 사용이 되고 있죠.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 표적 항암제 이런 쪽으로 차세대 항암제들, 카티 세포 항암제 이런 부분들로 이제 좀 바뀌고 있죠. ADC, 항체 이런 부분. 자, 그 정도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거의 50년 이상을 이런 화학 항암제에 의존하고, 지금도 현재 환우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직까지도 화학 항암제로 2차 세계대전부터 사용을 하던 그런 항암제를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진입한다는 게 정말로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얘는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에서 그 어렵다는 항암제로 승인을 받아서 판매가 되고 있죠. 그리고 캄넬리주맙도 면역 항암제 대세죠. 캄넬리주맙도 중국에서 가남으로 승인받아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채비는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 리보세라닙이 검증이 되었죠. 중국에서. 그리고 각종 이 논문들에서 보면은 이 완전간의 소식, 그리고 이 효과 좋다는 소식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아주 많은 임상을 하고 있고 실험을 하고 있죠. 계속 그 실험 중에서 리보세란이 별로 좋지 않은데 라는 데이터가 거의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죠. 그 정도로 약물의 이 효능은 상당히 좋다라는 게 인증이 됐죠. 그리고 이제 아무리 효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이 심하고 독성이 있다 이러면 리젝입니다. 리젝. 자, 그렇게 되는데 얘는 중국에서 이미 검증됐죠. 7년 동안에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검증이 되었다. 그런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그런 이 항암제를 가지고 FDA 출신의 아주 전문가, 제대로 된 전문가를 엘레바 대표로 영입했죠. 이제 NDA 승인 신청하는 데 있어서 삐걱거리는 그런 부분 한번 경험했죠. 위안 부분에서 한번 경험했죠. 자, 이렇게 경험을 한번 하고 이제 시행착오까지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또 고민을 많이 했겠죠. 진영 회장이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까라는 그런 욕구가 아주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인재를 찾아서 영입을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FDA에서 신약 승인을 갖다가 실제로 한 4건 이상 해본 경험치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봤을 때 1년 내에 2개 정도 FDA 승인 신청, NDA 신청 하는 거를 목표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걸 봐서는 순조롭게 데이터가 괜찮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국채금리 상승, IMF 전망 하향, 외부 환경은 악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 때문에 중국의 경제 자체도 상당히 성장률이 많이 떨어질 거 예상이 되고 있죠. 자, 이런 외부 환경 악재를 들고 나스닥이 2% 정도 급등했죠. 자, 보통 이제 국채금리 상승이 2.9% 돌파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 얘도 같이 2% 너도 내려가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지금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내려고 해.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되니까 금리 올라갈 거야. 이렇게 되니까 금리 올 거야. 자, 그러나 이 금리가 이제 제로에서 정상화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아주 계속 이런 부분 때문에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급등하지? 지금 당장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이걸로 계속 내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좀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자리를 좀 잡겠죠. 그러다가 실제로 금리 인상하면 같이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보통 이 과거 흐름을 보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통 움직였죠. 제로 금리에서 정상화되는 금리로 찾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쯤에는 그래서 급등이 반드시 나옵니다. 왜 반드시 나오냐? 이 나노코박스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죠. 지금은 기대감이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지만 기대감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얘가 리젝이 완전히 되었느냐? 그렇진 않죠. 가장 지금 이 승인을 하고 싶어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베트남 정부입니다. 베트남 정부하고 나노젠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HB가 되는 거다. 이 정도로 우선순위를 잡자면 그렇게 되겠죠. 자, 이런 부분. 그리고 얘가 이제 언제 태어날지 모르는 상황.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1년 내 NDA 승인 신청. 그러면 언제 급등이 나오냐? 그거는 뭐 잡아낼 수는 없겠지만 얘는 NDA 승인 신청이라는 소식이 나오면 선남하고 또 가남 부분이니까 상당히 강력한 겁니다. 강력한 거. 이 가남은 1차이기 때문에 진입을 하게 되면 시장이 무지막지하게 크죠.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정말로 강력한 면역항암제, 황제, 키트로다가 버티고 있지만 가격 경쟁력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인이 되게 되면은 침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승인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선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대로 된 치료제가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었죠. 자, 그런 상황에 NDA 승인 신청 소식이 들어가면 그 소식만 나오게 되면 지 위치가 워낙에 낮기 때문에 치솟아 올라가는 흐름이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내 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얘가 계속 지지부진하게 한다 그러면 지금 뭐 주가 좀 주식 숫자 좀 모아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지금은 매도하거나 겁을 낼 때는 적어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어차피 NDA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강하게 주가가 치고 올라가겠죠. 그리고 지금의 주가는 기본적으로 리보세라닙의 가치 수준을 평가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상당히 낮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강한 호재 소식이 나오면 치솟아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렇게 자신감을 좀 가져도 되는 위치죠. 사인포울의 경제성장률 3.6%로 하향, 전쟁이 코로나 회복세를 지웠다. 1월 전망보다 0.8%포인트 내렸고 내년 성장률도 3.6%로 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지연이 계속되고 있으면 이 장기화가 좀 되고 있죠. 전쟁 악화, 중국의 코로나 전략, 제로 전략이죠. 제로 코로나 전략. 그리고 변이가 또 앞으로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방 위험이 지배적이다. 러시아 마이너스 8.5, 우크라 마이너스 35%. 여기가 뭐 엄청나죠. 미국이 3.7, 중국이 4.4, 일본은 2.4% 상승할 걸로, 그리고 유로존 2.8% 상승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 증시는 국채 금리가 2.9%나 올라서 2.9% 돌파했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가면은 큰일 났다 이러면서 이제 주가 내려가야 되는데 주가가 오히려 올라버렸죠. 그러니까 올라가 버리니까 왜 올라가지? 이거 정상 아닌데 라고 지금 보고 있죠. 여행주들 강한 반등 4, 5%대 반등, 반도체주들 2, 3%대 반등, 그리고 기술주들 이 아마존 3.5%대 반등을 보였죠. 월가 실질금리 오르는데 기술주 상승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경고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워낙에 기술주들이 많이 두들겨 맞고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헤매고 있죠. 그런데 그런 이유가 계속 국채금리 이걸로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재료에 좀 식상해 있다.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시장이 인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곳에서는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주식시장은 여전히 건설적인 모습이고 특히 소형주와 고베타주에서 단기 랠리가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또 보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주 어두운 분위기이긴 하지만 증시는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나면 이 금리라는 것 자체로 주가를 계속 밑으로 끌어내리는 흐름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이 일어나면 또 저가 매수 들어와서 반등하고 이런 식으로 또 자리를 좀 잡아가게 될 겁니다.